정경민 차장이 STI 이렇게 정해주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신성 델타테크. 네. 뭐 할 수 없이 시간 때문에 또 신성 델타테크 어차피 김영민 매니저 연간 종목이에요, STI가. 네, STI가? 맞습니다. STI. 아, 어제도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제가 그거였죠. 뭐였지? 신테카바이오. 그랬죠. 그랬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본인이하고도 본인이 모르면 안 되죠. 신테카바이오인데 저는 확실히 STI를 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그 패널로 나오시는 우리 증권사 또 부장님이셨나요? 그 STI를 또 리뷰를 자세히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코너에. 네. 누가 나왔죠? 저기 황재수 부지점장. 네. 네네네. 리뷰를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차장님도 한번 뭐 네, 자세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네, 자세히 좀 리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조금 눌렀다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STI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쪽이 신성 델타테크구나. 네. 신성 델타테크는 뭐 사출, 프레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최근에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출 관련된 세 종목 이제 떠올리는데 인탑스, 그 다음에 이렌텍,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요 삼형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출 및 프레스 이제 전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30년 이상을 LG 그룹하고 이제 거래를 했던 기업이라서 매출의 대부분이 LG 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최대 주주가 이제 구본상 회장이거든요. 뭐 구씨 일가의 계열 회사였는데 이제 LG 이름을 떼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출범을 한 지가 이제 꽤 됐다. 뭐 거래 관계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범 LG가 이제 계열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전 부분은 뭐 사출 제가 프레스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온갖 가전 제품의 이제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케이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가전 제품의 케이스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작년에도 이 가전 부문의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 LG 마그나 쪽, 이 전장 쪽 매출이 올해 과연 얼마나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LG전자 이제 주가도 연동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매출은 이 가전 쪽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 부품이라든지 OEM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실적은 뭐 올해도 너무 좋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 배터리 팩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장 쪽이에요. 배터리 팩은 뭐 2차 전지 파우치형 배터리 팩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되고 난 이후에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이제 현지 공장에 이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남경뿐만 아니라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 이런 데다가 다 현지 공장을 만들어 놨고 아마 미국 현지 법인도 조만간에 이제 좀 출범을 하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신성 델타테크도 무조건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배터리 팩 부문 매출이 2019년도를 보면은 한 43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결산 실적을 보니까 무려 2,400억이에요. 이게 불과 2년 만에 지금 6배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거의 뭐 한 40%에서 5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배터리 팩 부문만 하더라도 3,300억 정도 지금 매출액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장 쪽 결국은 LG 마그나가 뭐 LG전자의 기업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동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가 지난 1월 달에 인버터라든지 이제 PCB 결국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부품 이런 것도 이제 전장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 올렛전자라고 하는 회사 지분을 70% 인수를 하면서 전장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LG 마그나에 이미 샘플 납품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LG 마그나가 지금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애플의 협력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뭐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LG 마그나가 애플카의 협력사가 된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논한 거죠. 뭐 그런 이제 기대감도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애플카의 밸류체인 속에서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작년 실적도 너무 잘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이 326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520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뭐 겨우 딱 4천억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익에 비해서는 네, 이익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배터리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차트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지금 좀 지난한 조정의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이제 대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이제 좀 터닝이 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15,0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 뭐 중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좀 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은 신성 델타테크. 내용은 뭐 지금 다 들으셨겠죠. 한 번 더 눈으로 정리된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벤트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에 이제 뭐 정말 화려한 좀 종목 장세잖아요. 아까 안랩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안랩, 뭐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대선이 끝났는데 느닷없이 급등하고 철강 관련주, 뭐 에너지 관련주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좀 테마 섹터 종목들 접근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혜민 차장 STI 네. 가볼까요? 안랩은 오늘도 한 13%. 호가가 지금 그렇게 호가가 들어오네. 예. 현대사료, 안랩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 아닌가요? 네네네. 네. 굉장히 지금 그건 이따가 기상 때 또 가야 되고. 몰려가는. 일단 눈에 딱 들어와서 일단 좀 네. 말씀드렸고 STI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영익 매니저의 연간 이제 관심 종목이고요. 본업은 이제 그 CCSS라 그래서 이제 케미칼 서플라이 시스템 이런 이제 화학 물질을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이제 제작 공정에서 이제 적정량을 잘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가공 소재 물질을 좀 자동화하는 이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이제 뭐 웨이퍼 그리고 이제 PCB들의 이제 패턴 생성을 위한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웻 블라스터랑 뭐 프린팅 장비 뭐 이렇게 불리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판화에 이제 그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러니까 화학 물질로 판화의 어떤 길을 새겨 넣는 이제 그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판 사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호황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또 엊그제 또 이런 좀 수주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강한 성장력을 조금씩 입증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기판이 호황이다 보니까 그럼 기판 공장에 공급하는 기기를 보자라는 좀 단순한 그런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기판이라는 이제 웨이퍼.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PNT라는 종목도 이쪽 이제 이런 기판 쪽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증설과 이제 신규 투자가 좀 세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 아시잖아요. 리드 프레임 하는 회사. 거기 회사도 2024년 양산을 목표로 3,500억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도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 이제 기판 뭐 이런 쪽을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요즘 뭐 잘 나가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이렇게 좀 의사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기판 쪽은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기판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기들, 장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간의 이 공급처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싱가폴, 뭐 중국 뭐 이런 쪽 이제 반도체 회사들 쪽으로 한 80% 정도의 매출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생산 차질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크게 오랫동안 좀 밀렸었는데 현재 뭐 IT 하드웨어 쪽에서 투자 심리 제일 좋은 쪽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BGA 쪽 기판으로 볼 수 있겠죠. 그쪽에 장비 수주가 좀 이어진다면 저는 뭐 투자 심리 또 이런 실적 모두 좀 회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쌓이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3분기부터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쪽에 이제 공급 계약 계속해서 올라왔고 작년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도 255억, 순이익도 228억 정도면 지금 시가총액 2,900억 정도면은 전 지금은 뭐 지금 실적에 제값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좀 쌓여 있는 수주들 또 신규 수주 나오는 것들 좀 감안을 하고 이런 그 BGA 기판들의 호황 이런 것들의 투자 심리까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3,000원 밑에 있을 주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신규 장비 수주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실적은 뭐 한 500억 이상으로 좀 영업이익을 좀 보는 쪽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가총액 한 4, 5천억 정도는 뭐 내년까지 좀 길게 보셔도 오히려 좀 좋을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 기판 쪽에 이런 호황, 그런 또 실적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는 시점이고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도 좀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좀 기판 플러스 네. 이제 또 반도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투자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STI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레포트도 증권사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죠? 요즘 뭐 엊그제 나오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띄엄띄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래요? 하지만 뭐 내용은 다 좋다. 네. 네. 이제 제가 술 좀 받아야 되는데 언제쯤에 거래량이 일단 좀 활발하게 좀 유입되고 막 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죠? 어제 소문으로 들었어가 있었네요. 네네네. 그게 나와요 HTS에? 네. 네. 나온답니다. 자, STI 지금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내용 정리 또 한번 해보시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